안녕하세요. 디자인 피어나다입니다. 오늘은 흔히 작업하지 않는 캔 디자인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. 종이나 비닐 인쇄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지만 캔 같은 경우는 색상 표현이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면 쉽게 표현하자면 예를 들면 종이나 비닐 같은 경우는 1cm, 1cm 공간 안에 100개의 점으로 인쇄가 된다고 하면 캔 같은 경우는 1cm, 1cm 면적 안에 한 50개에서 60개의 점으로 이 색상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미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명료하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. 약간 좀 핀이 나가 보이다거나 이게 점 같은 망점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. 그래서 캔 음료수 같은 경우는 조금 단순한 일러스트로 표현을 하고 그라데이션이나 원색 이미지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좀 단순한 일러스트 그리고 심플한 글씨 그리고 그라데이션 이런 거를 조금 지향하는 게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오는 방법입니다. 이거는 이 스파클링 탄산음료 디자인이고요. 요거는 애플맛, 사과맛 탄산음료, 요거는 파인맛 탄산음료입니다. 두 가지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심플하게 백색과 청색과 빨간색 그리고 표기사항이 들어가는 검정색 요 색깔만 이용해서 되도록 심플하게 표현을 했습니다. 파인을 연상시키는 노란색, 초록색 그리고 이 배경에 깔린 백색 그리고 표기사항의 검정색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도로 깔끔하게 표현을 했습니다. 이거하고 같이 한 시안이 있었는데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일 맛이 나는 탄산음료여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. 이것도 일러스트를 최대한 단순화시켰고 글씨도 깨끗하게 먹일도록 여기도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건 사용하지 않고 심플한 단편적인 일러스트에 로고도 그냥 깨끗하게 넣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였고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이건 한글 부분, 영어 부분 이거는 사과 맛이고요. 요거는 파인애플 맛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물로 나왔습니다. 제가 예로 한번 타사케 왜 이렇게 심플하게 디자인하는 게 좋은지 한번 찾아서 보여드려 볼게요. 네이버에서 한번 탄산음료 쳐볼까요? 여기 예를 들면 탄산음료가 쫙 모아져 있죠. 여기도 보시면 다 빨간색 1도의 코카콜라도 요것도 사이다 같은데 이것도 청색에 깔끔하게 이런 탄산 같은 것도 조그만 동그라미로 펩시콜라도 로고와 깔끔하게 1도 컬러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깨끗하게 표현이 되죠. 우리나라 최대 업체인 롯데칠성에 들어와 봤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 펩시콜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1도의 그라데이션 이미지 같은 거 없이 표현이 되어 있고 칠성 사이다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있긴 하지만 색상 하나로 표현이 돼서 좀 끊어져도 어색하지 않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밀키스. 여기에서 보이네요.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 종이나 비닐 같은 경우는 이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. 하지만 캔에서는 여기 보이시면 약간 이 그라데이션 부분이 점점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게 보이죠. 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좀 이건 일러스트여서 그런 게 좀 보이더라도 무시하고 디자인이 된 경우이긴 하지만 대부분 좀 심플하게 표현하는 것이 결과물로 더 좋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아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캔 도면이에요. 캔 같은 경우 도면은 이 업체에서 이 재관이라는 데가 캔 제조하는 회사거든요.
캔은 캔에다 바로 인쇄하기 때문에 감리 같은 데를 가더라도 공장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캔 면 안쪽 면에 바로 음료수가 담기는 부분이어서 외부인이 들어가거나 위생상 이 먼지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이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중간에 한 번씩 인쇄된 캔을 가져다 줍니다. 그렇게 해서 감리를 봐요. 그리고 이거는 이 제관 회사에서 받은 도면입니다.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. 이 파란색 부분 안에 디자인을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. 이렇게 파란색 외곽 부분은 은색되는 부분, 인쇄가 되지 않고 약간 꺾이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넥라인, 여기가 목 부분에 캔이 꺾이는 부분이에요. 이렇게 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다가 목 부분에 살짝 안쪽으로 꺾이죠. 이 부분이 넥라인이고, 그리고 이 부분은 캔 같은 경우 윗단에 보면 동그랗게 말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동그랗게 말리는 부분이어서 여기는 돌돌돌돌 말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는 글씨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요걸 아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결과물, 네, 이 캔 디자인인데요. 자, 이렇게 색깔은 은색 위에 백색을 한번 인쇄를 하는 건데, 캔 같은 경우는 은색이 굉장히 생각보다 진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흰색은 2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깨끗하게 백색이 좀 나오거든요. 그래서 백색은 한 번 인쇄를 쫙 해주고 그 위에 또 한 번 백색을 한 후에 칼라 인쇄를 합니다. 그래서 표기사항 부분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했고요. 모든 거 다 별색으로. 별색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죠. 별색은 예를 들면 사원색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을 만들기 위해서 M, 마젠타, 그리고 옐로우 두 색을 100% 섞어서 빨간색을 만들지만, 별색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빨간색, 노란색과 마젠타를 섞어서 완전한 빨간색을 만든 후에 그거를 한 번으로 딱 밀어줍니다. 캔 같은 경우는 핀을 잘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다 별색을 사용해 줍니다.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좀 상큼해 보이게 파란색을 같이 사용해서 청량감이 느껴지도록 디자인을 잡았습니다. 그래서 톡, 사과톡, 애플톡, 그래서 톡톡 튀는 느낌으로 이 영문에다가도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좀 일러스트를 넣어줬고요. 영문 여기도 톡에다 동그라미,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방울방울 튀기는 느낌을 넣어줬습니다. 그리고 이 면적은 앞뒤 면적을 어떻게 잡느냐, 이럴 경우에는 이 시야 거리를 이 규격을 재봐야 돼요. 실제 캔을 이렇게 종이를 요 사이즈로 잘라 보시고 한번 캔에 이렇게 말아 보세요. 그런 다음에 시각적으로 전면에서 봤을 때 내가 보이는 부분을 연필로 체크를 하시고, 아, 가로가 이 정도 부분이 전면에서 보이는구나 라고 판단하신 후에 그 거리를 재셔서 디자인을 앞뒷면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. 어떤 경우는 이쪽 면을 한쪽 면을 너무 크게 잡아서 이 뒷부분에서 봤을 때 이 앞부분이 넘어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거리를 쟀을 때는 이렇게 놨을 때 앞에서 봤을 때 뒤에도 안 보이고, 뒤에서 봤을 때는 이 앞면이 안 보이고, 그리고 표기사항도 적절하게 뒤에 표기가 돼서 세 면이 다 서로 침범이 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거는 탄산음료가 톡톡톡 튀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약간 디졸브라고 이렇게 점점점점점 하는 느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.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,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 인쇄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에 딱 끊어져요. 깔끔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면으로 했을 때는 점점점으로 표현이 돼서 이게 다 그냥
이 별색 100%씩 찍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 면적마다 약간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살짝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, 그리고 탄산에 톡톡톡 튀기는 느낌처럼 들기도 해서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배경도 많이 써주는데요. 요거는 포토샵에서 별색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. 자, 이거인데요. 이건 이제 벌써 제가 별색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하는지 일단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예를 들면 일단 처음이다 생각하고 CMY로 놓고 작업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조브 효과는 이렇게 면을 하나 해주고요. 빨간색이었죠? 빨간색을 칠해줍니다. 그리고 이거를 그라데이션, 블러를 해줍니다. 가우시안 흐림 효과 10% 정도 일단 해주고요. 요거를 그 다음에 여기 표준, 여기서 디졸브라는 표현을 해줍니다. 자, 어떠십니까? 아까처럼 나오는데 면이 좀 짧죠?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해줘야겠죠? 그러면 그라데이션을 조금 더 해줍니다. 표준으로 다시 놓아주시고, 가우시안 흐림 효과 60, 이 정도로 해주시고 하나를 복사해 주시고요. 디졸브 이렇게 해주시는데, 자, 제가 처음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어떠세요? 조금 더 거친 느낌이죠? 이래서 이걸 해주시고 아까 만들었던 그라데이션을 뒤에다 그대로 놔줍니다. 이것도 디조브를 한 번 더 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약간 위로, 그러면 디졸브가 좀 길어지겠죠?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 디졸브의 크기를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그라데이션을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되든지,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린 필터에서 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 이거의 퍼센테이지를 더 많이 해주시면 이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. 그러면 이 디졸브 효과도 더 길어지겠죠? 요거는 본인들이 보셔서 판단하셔서 사이즈는 측정하셔서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를 별색으로 교체할 때 지금 CMYK 이 사원색판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럴 때 이거를 일단 회색 음영으로 바꾸셔야 해요. 이 배경으로 병합 안합, 병합을 하면 백색과 한 판이 돼서 하나로 다 뭉쳐져요. 그럼 나중에 컬러 변경할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배경으로 병합 안합 이걸로 선택해 주세요. 그리고 나서 모드에서 또다시 이중톤, 그리고 이건 빨강색이었으니까 별색은 펜톤 185번으로 하겠습니다. 확인. 그리고 60%밖에 안 되죠. 그럼 이거를 100%로 해줘야겠죠. 100%로 올려줍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컬러는 펜톤 넘버, 제가 아까 지정해놨던 185번 별색으로 된 거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. 이건 옐로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일러스트로 이 185번 컬러 칩이 들어오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색깔은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별색으로 지정이 됐다는 뜻이에요.
빨간색, 요거 파란색. 별색이 잘 지정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편하세요. 이 별색을 두 번 더블 클릭하시고 색깔을 한번 바꿔보세요. 별색 같은 경우는 이 지정해 준 색깔을 바꾸면 같이 다 바뀌거든요. 이렇게 미리 보게 하셔서. 자, 바뀌죠? 자, 제가 원하는 컬러의 별색이 잘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빨간색도 확인해 볼게요. 자, 빨간색도 지정이 잘 됐죠? 자, 이 이미지도 포토샵에서 가져온 이미지지만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별색으로 제대로 지정이 됐는지 여기서 컬러를 좀 이렇게 막 바꿔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. 이러고 확인하지 않고 취소라고 누르면 아무런 변화 없이 내가 컬러 지정을 잘 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도면 작업, 자, 말씀드린 것처럼 적색, 파란색, 검정색 표기사항, 그리고 백색 이외 이렇게 해서 사과톡 완성했고요. 그리고 이거 같은 파인톡 같은 거죠. 이렇게 배경, 이 노란색도 아까 레드를 만든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드시면 되고요. 이것도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한 느낌으로 딱 1도로 딱 떨어지게, 뭐 컬러 50%, 뭐 70% 이렇게 써준 거 하나도 없어요. 다 100%로 꽉꽉 눌러줬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역시 파인도 백색은 2번을 해서 은광 느낌이 올라오지 않도록 더 깨끗하게 백색은 2번을 칠해줬고, 그 다음에 노란색과 초록색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. 자, 이게 파인톡 인쇄했던 거예요. 인쇄하면 이렇게 갖다 주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가져다 주십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일직선으로 뚫려 있죠. 이 부분에, 여기 부분이 지관으로 말리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이 안에 음료가 담기겠죠. 바로 이렇게 담기기 때문에 인쇄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먼지나 이물질이 끼면 안 되니까요. 자, 이게 완성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. 이건 사과톡이고 파인애플톡. 자, 아까 말씀드린 목 부분이 여길 말하는 거예요. 꺾이는 면 이렇게. 이게 목 부분이고요. 위에 부분에 글씨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관이 말린다고 그랬죠. 자,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. 여기 지관이 이렇게 돌돌돌 한 2번 정도 말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디자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. 앞면으로 봤을 때, 영문면에서 봤을 때, 자, 어느 면에서 봐도 뒤에 있는 이미지가 서로 마찰되지 않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게 면적을 할애해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는, 자, 저희 나라 법상으로 이렇게 영문으로만은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. 식품표기법에 따라서 상품명은 한글이 영어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. 한글이 영문과 동일하거나 또는 더 커야 돼요. 그래서 자, 애플톡 영문 사과, 이 글씨보다 이게 더 크죠? 톡도 그렇고요. 이렇게 해서 한글이 영문보다 더 크게, 한쪽 면은 적어도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게 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, 그리고 여기 중량은 12포인트, 그리고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표시, 이거는 꼭 14포인트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. 마찬가지고요. 여기도 파인톡, 자, 영문보다 한글을 더 크게 작업을 했고요.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면에 있을 때 이 뒷면 디자인이 앞에 디자인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배열을 잘 해주시고요. 꼭 이렇게 캔이 이렇게 있으면요, 여기에 이 받은 도면을 그냥 백색 종이를 이렇게 잘라 보세요.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실제로 잘라서 돌려서 붙여 보시고, 캔에 내 시야가 딱 보이는 부분을 연필로 딱
체크를 하신 다음에 가로 사이즈를 자로 재셔서 전면에 보이는 시야 거리를 측정을 하신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오늘은 캔 음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봤고요. 오늘은 디자인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캔 음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